자기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서울대학교 금속공예과에 재학 중인 3학년 하고요. 시각 디자인 복수 전공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공공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수업에 참여를 했었고, 제가 속해 있는 팀에서는 제로 웨이스트를 알리기 위한 웹게임을 제작을 해서 기업을 홍보하고 또 제로 웨이스트까지 함께 홍보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네, 저는 디자인학부 디자인 전공 19학번 이유진이라고 하고요. 저도 시각 디자인 전공이고, 제가 이번에 공공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수업에서 한 거는 관악 유가보상제에 대해서 했는데, 그게 유가보상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은, 집에서 다 먹은 페트병이랑 우유팩 이런 걸 씻어가면은 그 종량제 봉투랑 휴지, 두루마리 휴지로 바꿔주는 사업을 그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던 거를 저희가 이어서 그 매뉴얼 구축하는 걸 했거든요. 궁극적으로는 매뉴얼북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걸 했고, 그 과정에서 뭐 캐릭터 디자인이나 뭐 현수막, 전단지 이런 걸 리디자인 해주기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1사번이고요. 네, 이번에 공공 커뮤니케이션 수업에서 그 EM을 생산하는 혹시 EM이 뭔지 아시나요? 네, 그 EM을 생산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EM이 정확히 어떤 거냐면 유익한 미생물들을 군으로 묶어서 그걸 발효시킨 그 액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어, 다양한 어떤 생활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세제 대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이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어떤 그 액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화학 제품들을 대체할 수 있는 어, 친환경 어떤 그 다용도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되게 규정하기 어려운 것인데 이거를 생산하는 업체와 함께 어, EM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진입 장벽이 낮은 교육 키트를 만들고자 했어요. 음, 그래서 네. PD님도 이제 모르시다시피 저희도 마찬가지로 아예 모르고 처음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나도 모르고 내 주변 사람들도 모르니까 좀 편하게 다가가려면, 기존에 하고 있던 어떤 자원을 활용을 해보자. 왜냐면 이 사회적 기업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EM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그 주민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처음에 그거에서 약간 착안을 해가지고, 그러면 처음 교육받는 사람들에게 한 1회차, 2회차 정도의 그런 낮은 수준의 어, 교육 키트를 좀 선물하기 좋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구매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 패키지와 그 안에 있는 구성품 그리고 매뉴얼까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저는 17학번 서울대학교 시각디자인과 한현준이고요. 이번에 3학년으로 공공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수업을 듣게 된 학생입니다. 네. 그러면 전윤창님께서는 이 EM에 대해서 원래 몰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선택해서 그곳으로 뭐 지원을 하고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그 프로젝트가? 네네. 선택지가 있었던 다른 팀들에 비해서 제일 영리적 성격이 강한 프로젝트였어요. 음,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고 수익을 내야 되고 사회적 네네. 기업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 뭔가 브랜딩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그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상업적 속성을 좀 같이 함께 고민해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어서 저는. 혹시 그 안에서 그러면 정확히 본인이 맡았던 어떤 역할들이 있나요?
저는 매뉴얼 편집 디자인을 주로 했고요. 네네. 네, 매뉴얼에 관련된 어떤 편집이나 그 레이아웃 담당을 했었고, 그리고 전반적인 프로젝트의 정리, 계획, 어, 그런 거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가 가는 방향을, 우리가 의견이 모이는 방향들을 잘 정리해서 밀어주고, 정리하고, 그걸 이제 끝나고 나서도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태스크를 제시하고, 그런 일들을 좀 도맡아서 했습니다. 음. 어떠셨어요? 그거를 이제 지원하기 전에 했던 생각들이 있고 또 직접 현장에서 또 한 게 있잖아요. 직접 경험했을 때 이 좀 느낀 소감들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일단 저희가 애초에 저희 팀 구성원이 아무도 EM에 대해서 알지 못했거든요. 음, 그래서 처음에 되게 회의적인 시선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그래서 경험이 쌓여서 또이 효과를 검증하는 그런 였기 때문에 저희도 스스로도 그 확신을 가지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가지고 어떻게 브랜딩을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저희도 직접 써보고, 그리고 그, 그, 스스로 의심했던 것들을 직접 써봄으로써 이게 효과가 있네? 라는 거를 검증하는 시간을 다들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가졌었거든요. 일단 집에 이제 제품을 가져가서 그러고 나서 좀 태도가 바뀌었고, 그러면 우리가 이 매뉴얼에 이런 말을 써도 이게 뭐 애완동물의 분뇨 냄새를 처리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라고 문구를 써도 스스로 뭔가 난 거짓말을 하고 있어. 라고, 아니면 과대 포장을 해서 막 홍보를 하고 있어. 라고 느끼지 않게 되어서 그 과정을 직접 제품을 체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요. 맨 처음에는. 그리고 나서 저희도 처음 접했던 사람인 만큼 뭔가 그 다들 초심자로서 이거 처음 접했을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마음을 다 같이 공감을 해서 거기에 좀 집중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음, 되게 이게 용도가 많거든요. 뭐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뭐 수질 정화에도 쓰고 악취 제거에도 쓰고 샴푸에도 섞어 쓰고 뭐 비누에도 섞어 쓰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제품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아서 대부분이 헷갈려 할 것이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써라 라고 딱 제시를 해줘야 좀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게 명확하게 제시된 그 목적을 따라갈 수 있도록 좀 그 방향을 이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교육 키트도 세 가지 목적으로 분류를 했는데, 하나는 그냥 샴푸에 섞어 쓰는 거였고, 하나는 그냥 세제에 섞어 쓰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악취 제거용. 이렇게 해서 딱 세 개. 각자 같은 원료와 그러니까 EM만 있으면 다 똑같이 쓸 수 있지만, 그냥 거기에 이름표를 하나 달므로써 뭔가 이렇게 쓰면 돼요 라고 일단 제시를 해주는 거죠. 초심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직접 이제 뭐 사실 처음에는 EM에 대해서 정확히 본인도 몰랐고 네, 같이 하신 분도 다 초심자였고 처음이었는데 그걸 사용해 보기도 네, 하고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걸 좀 이제 간단 명료하게 뭐 아까 말씀하신 뭐 교육 키트 이런 것들을 만드신 거죠. 결과적으로. 네, 맞아요. 네네. 네, 네, 유진님께서는 아까 이제 뭐 PT병, 우유팩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디자인 하셨죠. 네네. 네네. 혹시 이쪽에 어떻게 이제 좀 지원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업할 때 맨 처음에 그 네 군데 선택지가 있었고 그 선택지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였는데 그 네네. 선택을 어떻게 했냐면은 대표님들이 오셔가지고 PT를 먼저 하시고 학생들이 그냥 수업을 듣는 시간에 PT를 하시고 거기서 이제 각자 선택을 해서 한 거였는데 저는 일단 저도 관악구에 살고 있는데 그 관악 유가보상제라는 걸 처음 들어봤고 수업에서 근데 취지는 좋은데 되게 안 알려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그리고 그거를 주최하시는 분들이 나이대가 되게 높으셨거든요. 연령대가.
거의 다 한 50대는 넘으셔가지고 뭔가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셨고 디자인적인 거는 신경을 안 쓰셨고 그래서 뭔가 이 부분이 좀 보완이 되면은 뭔가 관악구 전체로 퍼져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는 거기에 지원을 해서 됐고요. 네. 네네. 그래서 네. 저희 프로젝트 할 때 처음에 방문을 했는데 그 행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현장에 방문했는데 처음 갔을 때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어떤 약간 점이, 되게 시장통 같았다고 해야 되나? 너무 정신이 없고 현장이 어, 정신이 없고 그 남곡동에서 하고 있는 곳을 갔는데 그 생활하는 분들도 연령대가 높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씻어 와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거는 왜 안 바꿔주냐 되게 그런 언성이 높을 때도 많았고 그래서 저는 되게 차분한 분위기에서 이거 갖다 주면 바로 교환해주고 약간 이런 걸 생각하고 갔는데 되게 생각보다 지금 홍보나 매뉴얼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현장 분위기 바꾸는 게 더 시급하다. 이게 먼저 바뀌어야 다른 사람들도 더 많이 참여를 하겠다 싶어가지고 팀원들끼리 지금 이 현장 동선이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뭐 처음 갔을 때 이름이랑 전화번호랑 뭐 주소 이런 거 다 적고 시작을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주소나 전화번호도 잘 모르시고 그러니까 그냥 쓰는 법도 잘 모르시고 기억도 잘 못하시고 그래서 이런 거 먼저 해결을 해야겠다 싶어서 매뉴얼은 궁극적으로 제작을 하긴 했지만 그 중간 과정을 다 바꾸는데 먼저 집중을 했고요. 그래서 원래는 뭐 매번 방문할 때마다 전화번호 전부 다 11자리 전부 다 적고 주소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고 이런 식이었는데 그런 과정을 최대한 줄여서 전화번호도 뒷자리만 적고 주소도 뭐 남곡동 무슨 로 이런 정도로 개인이 식별 가능할 정도로만 적었고 그리고 회원카드를 도입해서 이제 한 번만 말하면은 이제 그 카드만 들고 오면은 다른 뒷 과정은 다 생략할 수 있도록 해서 뭐 동선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됐고 시간 단축도 원래는 그 개인 정보를 적는데 시간이 거의 진짜 많이 걸렸는데 그걸 다 생략을 시켰고 네 그리고 보상지도 원래 뭐 손으로 적어서 뭐 이거를 저 카운터로 들고 가시면 바꿔드려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냥 손으로 적는 과정도 다 빼버리고 그냥 카드식으로 바꿔서 그리고 색깔로만 식별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그 재활용품을 들고 가서 바꾸는 시간 과정 자체를 다 줄이는 식으로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효과가 좋아서 네, 시간 단축에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다 매뉴얼북에 담아서 지금 노션이라는 그 매체에 업로드를 해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누구나 거기 들어가서 다운을 받으면은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 로션이요? 노션 노션. 네. 그리고 저 궁금한 게 이제 환경에 관련해서 그러면 평소에 혹시 관심이 좀 있으셨나요? 저 솔직하게 말하면은 네네. 관심이 있어서 뭐, 나도 진짜 재활용에 열심히 참여해야겠다. 이런 식의 관심은 아니었고, 제가 평소에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나는 진짜 환경 파괴의 주범이다. 이런 식으로 반성을 하는 정도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참여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좀 그 가장 여기서 좀 내가 요거만큼은 좀 나의 생활이 좀 바뀌었다.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거기 현장에 가보면 되게 깨끗하게 안 씻어온 거는 다 돌려서 보내거든요. 네. 그게 최종적으로 뭐 원사를 만드는 공장으로 가는데 거기에 이물질이 있으면 실이 제대로 안 뽑혀서 그런 거 다 돌려보내시는데 저도 이제 재활용할 때 좀 더 깨끗하게 씻어서 버리는 거에 그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좀 박미란 님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박미란 님은 제로 웨이스트 게임 만드셨다고 하셨죠? 네, 네, 네. 네네. 게임의 어떤 부분에 좀 참여를 하신 거예요? 저는 일단 게임의 내용적인 부분, 그러니까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걸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면 좋을지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이랑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일러스트를 담당을 했었고요. 처음부터 웹게임을 하자라고 컨셉이 잡힌 상태가 아니었고,
저희가 문제를 도출하고 어떤 걸 콘텐츠화하면 좋을지 생각하던 도중에 웹게임이라는 매체가 아이디어로 나온 거라서 처음부터 웹게임을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아, 저희도. 그러면 그냥 아이디어가 갑자기 툭 이렇게 회의하다가 사실 저희가 이제 담당했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기업이었는데 이제 뭔가 아이스팩을 쓰는 사람들이 자기가 썼던 아이스팩을 수거함에다 넣으면 그걸 이제 소상공인들한테 하는 뭔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게 수요자나 공급자 모두가 이걸 재사용할 수 있는 아이스팩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부족해서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 기업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인식 자체를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뭔가 어떤 식으로 이런 쓰레기를 아예 없애자, 그러니까 이런 재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쓸 수 있다는 뭔가 생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면 좋을지 생각을 하다가 이제 나왔던 아이디어가 웹게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웹게임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제로 웨이스트에 대한 그러니까 쓰레기를 생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어떤 책임감을 부여하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이 뒤에 또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약간 책자 같은 뭔가 이제 온라인 콘텐츠를 함께 제작을 해서 회사 홍보 콘텐츠로도 사용할 수 있는 웹게임을 제작을 했습니다. 어, 그 이거를 그럼 제가 아까 같은 질문을 좀 드려볼 것 같아요. 환경에 혹시 이 전에 좀 관심이 있으셨어요? 저는 사실 본가에 살아서 네네. 그러니까 배달 음식을 그렇게 많이 시켜 먹지를 않았어요. 음, 코로나가 이제 확산된 이후에도 별로 배달 음식을 많이 안 시켜 먹는 편이었는데 이제 저를 제외한 나머지 팀원들이 이제 다 자취를 하는 상황이었고 어 이제 그분들께서는 아이스팩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뭔가 그냥 당연히 쓰레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다 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이스팩 안에 있던 그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에 굉장히 유해한 물질이라는 걸 저희가 이번 팀 활동을 하면서 이제 대표님께 들으면서 알게 되었고, 이제 이 아이스팩은 더 이상 생산되어서는 안 되는 정말, 그러니까 재사용이 아닌 이제 새로운 생산은 정말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조금 경각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그렇게 좀 알게 된 내용들 가족들과 좀 같이 공유하셨나요?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 이제 뉴스 보는데 제가 좀 많은 척을 한다든지 아, 아이스팩은 네네. 이렇게 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처럼 이렇게 싱크대로 흘려보내면 안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도 엄마께서 가끔 아이스팩을 이제 집에 갖고 오게 되면 그냥 물로 흘려보내신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거 이제 얘기 들으면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정도로 이야기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그 게임은 혹시 지금 뭐 누구나 즐길 수 있게 돼 있는 건가요? 네네. 그래서 저도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저, 네, 채팅창에 링크를 보내드리면 될까요? 아, 네네. 보내주시면 좋죠. 네. 혹시 이 뭐 사회혁신 프로젝트에 되게 네, 뭐랄까 분야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사전에 좀 알고 있으셨나요? 사전에 사실 잘 모르고 그냥 저는 공공성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어, 어, 작업을 할 때 그래픽 쪽 혹은 어떤 외주를 받을 때도 항상 어떤 그런 공공적인 공익성보다는 그냥 그 클라이언트의 일을 맡아서 그들의 요구를 맞춰주는 작업들을 주로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이런 사회적인 가치를 생각하고선 좀 멋있는 그림보다 멋있는 작업물보다 뭔가 가치를 생각하면서 만드는 걸 할 수 있겠다 이 수업에서 그런 음. 생각으로 네,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아, 그럼 원래 그래도 뭐 공공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번 네네. 프로젝트에 이제 좀 참여를 하시게 된 거네요. 네. 근데 보통 이 서울대학교 디자인과 전공 수업들 중에서 이런 기회가 보통 잘 없어서 네네. 네, 네, 이번에 듣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럼 지원하기 전에도 그래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네. 직접 이제 지원한 후에는 이제 현장에서 직접 뛰셨잖아요. 네.
한번 뭐 체험해보고 그러니까 어떠세요? 이 전과 후에 어떤 차이가 좀 있으실까요? 일단은 사실 어떤 클라이언트가 사실 있었잖아요. 각 팀별로 어떤 그 대표님들이 다 있었는데 저희가 대표님하고 같이 상의하고 하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사실 그 대표님이 저희 협동조합에서 공예 상점을 하시는데 거기에 직접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쪽 공간을 또 살펴보기도 하고 보통 저희가 클라이언트한테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반대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직접 그 공간도 보고 저희 관점에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그런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음, 혹시 거기서 그러면 본인이 맡은 역할은 어떤 거였어요? 저는 그래픽이랑 브랜딩 위주로 작업을 그동안 했어서 네네. 사실 팀 4개에 있는 것들 중에서 지원한 이유도 뭔가 이 공간을 어떤 컨셉에 맞춰서 브랜딩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보통 로고 작업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이걸 먼저 안 물어봤는데 참여하신 네.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이번에 저희가 참여하게 된 프로젝트는 입다 협동조합 팀이 있어요. 네. 각각 어떤 친환경적인 재료를 써서 공예품을 만드는 각각 뭐 도자공예, 칠보공예, 비누공예, 화장품, 친환경 화장품 제작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다 같이 원데이 클래스도 열고 이런 친환경적인 거를 소비자들한테 가치도 전달하고 물품으로 판매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브랜딩하는 게 저희 과제였어요. 그래서 되게 사실 처음부터 시작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공간도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돼 있었고 물건 정리도 잘 안 돼 있었고 사실 그 친환경 샵이라는 어떤 전체적인 큰 맥락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뭐 커리큘럼이 어떻고 거기서 판매하는 물건은 뭐가 될 것이며 이런 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컨셉을 처음부터 잡는 거였어요. 완전히 그냥 이제 아무것도 없는 단계에서 하나씩 하나씩 네, 지금 들어가서 만드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럼 혹시 그렇게 작업한 그 작업물에서 어떤 결과가 좀 나왔나요? 이게 저희가 네이밍부터 저희가 먼저 정할 수가 있어서 되게 회의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은 제로 웨이스트라는 컨셉하고 이 공예라는 컨셉 두 개를 매치를 시킬까 해서 플래닛이라는 이름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플래닝. 네, 플래닛이 이제 제로 웨이스트라는 어떤 가치를 소비자들이 계획하고 경험한다의 어떤 플랜잇 계획하라 이런 내용도 되고 어떤 공예를 체험하는 공간으로서의 플래닛 생성이라는 공간 이런 이름도 중의적으로 들어가게끔 해서 플래닛이라는 이름을 만들었고 그 네이밍을 정한 다음부터는 로고가 되게 대표님하고 상의도 잘 돼서 되게 빠르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 특징 중에 하나가 저희 팀은 이 오픈 날짜가 되게 정해져 있었어요. 11월 초부터 오픈을 하셔야 된다고 하셔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종강이 12월인데 그 수업 도중에 빠르게 오픈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되게 일사천리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아까 뭐 공공성에는 관심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들어가서 하신 게 주제가 좀 뭐 친환경, 제로 웨이스트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원래 이런 환경 주제에도 좀 관심이 있으셨나요? 사실 요즘에 되게 친환경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어디를 놀러 가더라도 친환경 관련된 샵들은 많은데 그래서 그냥 계속 제 마음속에 친환경적인 걸 꼭 하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 생긴 것 같아요. 음, 자연스럽게. 그럼 이제 어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직접 참여도 해보고 뭐 로고도 만들고 하시면서 그 환경 관련돼서 업무를 하다 보면은 내 생활 환경이 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좀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네, 보니까 실제 본인의 뭐 생활에서 좀 바뀐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생활에서 바뀐 부분이요.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아무래도 공예품을 판매도 하고 이제 클래스도 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포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와요. 네. 근데 그 포장지부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로 웨이스트랑 어떻게 보면 어긋날 수도 있고 일회용품을 본의 아니게 써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뭔가 더 고민하게 되는 제가 제품을 사더라도 이 제품의 패키지 그 물품뿐만이 아니라 패키지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제로 웨이스트에 맞는 제품인가? 그리고 정말 이 공예품 안에서도 친환경적인 걸 충분히 사용했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화장품을 주로 이제 판매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을 때 사실 화장품 안에 어떤 뭐 유기농, 친환경 이런 거 많이 쓰기도 하지만 사실 아닌 경우도 어쩔 수 없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이런 이제 사회혁신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보셨고 앞으로 혹시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있다면 또 참여하실 생각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기회가 있으면 또 무조건 참여해볼 생각이고 이번에 저희가 아쉬웠던 점 중 하나는 네네. 11월 초에 오픈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더 깊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그 부분보다는 빠르게 처리해야 될 일을 처리하는 거에 좀 급급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정말 이 압박감 없이 정말 제로 웨이스트라는 가치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게끔 시간을 가지고 그게 지금 당장 실현되진 않더라도 그런 좀 더 처음부터 매끄럽게 계획하는 거 그런 작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네. 그 플래닝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 플래닝 혹시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공예품을 같이 보고 뭐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정보를 알 수 있는 사이트 같은 것들이 따로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은 그 요거 만든 거 가지고 인스타그램을 오픈을 하셨고요. 아, 플래닛이라는 네네. 이름으로. 그리고 아직은 이제 가 오픈을 한 상태지만 사실 수업 클래스 같은 거는 지금 짜고 계세요. 네네. 그쪽에서. 그래서 정식적으로는 1, 2월 넘어서 아마 본격적으로 저희가 만든 플래닛이라는 게 디자인적으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느끼게 된 점들, 뭐 변화하게 된 점들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씩 좀 듣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이번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제일 약간 중요시 여겼던 것이 어떤 친환경과 상업적인 부분의 타협이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가장 친환경적인 패키지, 가장 친환경적인 상품은 만들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소비자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 내에서 그러니까 받아보았을 때, 이건 내가 그래도 살 만한 가치가 있어 라고 느끼는 어떤 범주 내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그 방향으로 밀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뭐 패키지가 낭비 없이 한 포장지 내에서 끝난다든지 아니면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혹은 분리배출이 좀 쉽게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었어서 그래서 그 타협점을 어떤 고민하는 지점이 제일 재미있고 신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나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디자인할 때 팀원들이랑 제일 많이 고민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게 목표가 관악구로 퍼져나가야겠다. 그리고 뭐 전국적으로 이게 시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매뉴얼북을 최종적으로 제작한 거기 때문에 거기 적용되는 디자인에 있어서도 뭐 누구 한 세대를 타겟팅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누구나 보고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드는 게 제일 주된 목표였기 때문에 뭐 브랜딩 할 때도 그렇고 뭐 폰트 하나 이런 거 선택할 때도 이게 진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게 해야겠다 이 목표를 가지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브랜딩 방향도 결정되고 그랬던 게 좀 평소에 할 수 없었던 경험인 것 같고 왜냐면 평소에는 나만 좋으면 된다 아니면 그냥 보기에 예쁘면 된다 이런 식이었는데 진짜 현장에 적용되는 디자인은 또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에 대한 고민도 디자인에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네.
저도 뭔가 어떤 사람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 게 처음이었어서,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대의를 위한 웹게임이었다 보니까 뭔가 재미에 더 많은 비중을 둬야 할지, 또 교육적인 부분에 맞는 비중을 둬야 할지, 메시지가 뭔가 강하게 전달되면 좋을지, 아니면 뭔가 약하게나마 재미있더라도 조금 약하게 전달이 되면 좋을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팀원들하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메시지도 충분히 전달이 되고 또 재미있는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서 대표님도 만족을 하셨고, 팀원들도 뭔가 스스로 만족을 한 결과물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팀원들이 사실 되게 다양한 전공생들이 모였어요. 공예과도 있고, 뭐 디자인도 그래픽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브랜딩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되게 4명이서 서로 다른 사람끼리 모였는데 그 의견 맞추느라고 되게 고생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름 정하고 로고 만드는데 되게 4명이서 의견이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스타일도 다르고. 근데 그쵸. 되게 합이 잘 맞아서 11월 중간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로고를 완성할 수 있었고, 그런 면에서 되게 팀원들한테 감사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싶고, 대표님들도 사실 되게 저희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만들어서 제안해 주신 거에 되게 피드백을 많이 주셨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고, 막 무작정 좋다, 무작정 나쁘다 이렇게 얘기 안 해주시고, 되게 어떻게 방향성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커뮤니케이션적으로 되게 감사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